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흔한 사교육 한 번 받아본 적 없었던 원우군. 하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 3곳이나 합격하며 혼자서 공부한 진가를 발휘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제 실력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던 공부 방법대로 그냥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느끼지 않았었죠. 인강을 듣고 학원을 다니는데 드는 시간, 비용 그런 것들에 비해서 차라리 그냥 저 혼자 터득하고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그렇게 얻어내는 공부가 제 고3 생활 동안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효율적이었어요.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한 원우군. 모든 선생님들이 반갑게 원우군을 맞이했다. 아유 너무 멋져졌다. 네, 감사합니다. 응. 열심히 해라. 네, 네, 형 좋았어요. 오늘 온다. 네. 인생. 네. 잘 지냈지? 네. 아픈 데는 없고? 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봐서 저도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선생님도 자극해 줄 수 있는 자기를 알아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학생이었습니다. 하나, 둘. 혼자 공부하는 원우군에게 선생님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그 중에서도 담임 선생님은 원우군이 힘든 수험 생활을 잘 이겨내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 분이다. 잘 지내나? 네, 잘 지냈어요. 그래. 수업은 쌤이 알고 있기를 영어로 한다는데. 네. 자네 영어 따라갈 수 있나?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제가 또 욕심이 생겨서 이제 수업 따라가고 또 이제 교수님께 따로 질문 드리고 하다 보니까 영어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아니고 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자기가 바라는 대로 훌륭한 공학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공학자가 되기를 쌤이 다시 한번 기원을 할게. 네. 제 기억에 원우는 쉬운 말로 학교 지킴이였습니다. 관리선생님께서 이제 그만 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선생님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하면서 1시 반, 늦게는 2시까지도 공부를 끝까지 하고 정독실에 불을 끄고 나오고 열심히 참고 공부했던 기억이 생생한 학생입니다. 아침에는 가장 먼저 나와서 공부를 시작하고 밤에는 가장 늦게까지 공부하는 원우군을 보고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은 정독실의 지킴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로 돌아가는 시간에도 원우군은 그날의 목표량을 끝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법이 없었다. 특히 늘 고전하던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해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 최대한 많은 양의 문제를 풀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원우군의 수학 성적은 늘 제자리였다. 저는 누구보다 오래 앉아 있고 누구보다 많은 문제를 풀면 전 최고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지만 저는 만년 2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를 가진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무작정 오래 앉아 있고 무작정 많이 푸는 것보다는 저만의 체계를 세워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이 좋다는 필요성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많은 양의 문제를 그저 풀기만 하는 것은 진짜 공부가 아니었다. 모든 문제를 완벽히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름의 계획이 필요했다. 우선 문제를 풀기에 앞서 단원별로 모든 문제 개수를 세어본 후 목차 옆에 문제 개수를 적었다. 제가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각 단원의 문제 수를 파악해서 이렇게 목차에 기록을 해두는데요. 이제 제가 하루에 수학을 몇 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치면 제가 하루에 약 40문제 정도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때 문제 수가 많은 과목은 한 3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 과목을 2개 정도 단원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40문제에 맞게 계획에 맞춰요. 이렇게 모든 단원을 골고루 푸는 이유는 전 범위가 출제되는 모의고사 형식을 따라 실전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1회독. 이때 원우군은 자신만의 규칙을 세워 문제를 풀었다.
제가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를 발견하였거나 참신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제 나름대로의 표기법을 만들어서 표시를 해두는데요. 제가 문제를 풀다가 신유형을 발견하였거나 문제가 참신했을 경우에는 문제 번호의 오른쪽에 별표를 쳐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어려웠을 경우에는 문제 번호 왼쪽에 별표를 치는데요. 이제 문제 난이도 자체가 어려웠을 경우에는 하드의 약자인 H를 별표와 함께 적고,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서 어렵다고 느꼈을 때는 타임의 약자인 T를 별표와 함께 적어요. 그런데 시간도 모자란데 어렵기까지 한 경우에는 T와 H를 함께 적기도 했어요. 자신이 정한 규칙에 따라 문제를 선별하는 것이 바로 1회 독의 포인트다. 1회 독이 모두 끝나면 원우군은 틀린 문제와 참신한 문제, 그리고 어려운 문제라고 표시해둔 문제 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적었다. 이렇게 걸러진 문제들은 앞으로 원우군이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이제 제가 다시 볼 문제들을 걸러내는데, 방금 그 과정이 끝난 거고,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2회독 때 이 문제만 푸는 거죠. 그래서 1회독은 2회독을 위한 발판이 되는 셈이죠. 원우군은 2회 독에서는 1회 독에서 선별한 문제들만 다시 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1회 독에서 선별한 문제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난이도가 높고 참신한 유형의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 어려운 문제만 남아있다 보니 쉽게 풀리는 문제는 거의 없었다. 원우군은 혼자서 끝까지 문제를 물고 늘어져 보고, 그래도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해답지를 보는 대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스스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정 안 되는 경우에는 다 친구들에게 물어보거나 혹은 선생님과 문제에 대해 토의를 해보곤 했어요. 네, 그렇게 했을 땐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참신한 생각들을 그런 친구들과 선생님들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원우군은 2회 독에서 선별한 문제들로 3회 독, 또 같은 방법으로 4, 5회 독까지 반복 누적하며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한 회 독씩 마칠 때마다 틀린 문제, 어려운 문제, 참신한 문제 개수를 정리했다. 이렇게 5회 독까지 모두 마치고 나면 자신이 가장 부족한 단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한 권의 문제집을 5회 독까지 모두 마치고 나면 최종 노트를 만들었다. 5회 독까지 하면서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골라 해답지와 자신의 풀이를 비교했다. 두 개의 풀이 중에 더 나은 풀이를 최종 노트에 적어두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문제를 푸는 과정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그 흐름을 적는 것이었다. 이렇게 최종 노트까지 완성되어야만 드디어 책 한 권의 공부가 모두 끝이 난다. 이런 식으로 고2 겨울방학부터 1년 동안 원우군이 푼 문제집만 무려 30권, 그가 푼 문제 수는 무려 10,000문제에 달했다. 스스로 좀 대단하다고 여겼죠. 그래도 고3 동안 내가 꽤 열심히 했구나, 그냥 그러면서 스스로 뿌듯해하고, 그리고 이제 좀 좋은 기분으로 승을 쳤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좀 증가했다고 할까요? 그런 숫자 하나가 제게 용기를 준 거죠. 한 학년에 100명 남짓, 전교생 300명인 작은 학교다 보니 원우군을 모르는 후배들은 거의 없다. 지스트 기초교육학부 11학번 박원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많은 후배들이 원우군에게 수학 공부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특히 1년 동안 수리 영역을 3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현대 공부 방법 중에서 만문제 5회독이 유명하잖아요. 그게 어떤 방법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을 하나 풀 때 이 책을 전부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천재다, 그럴 때는 이제 일단 첫 문제 다 풀어. 틀린 문제, 참신한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골랐어. 내가 문제를 푸는 도중에 그렇게 하면 한 300제 정도가 이제 남게 돼. 이제 이 문제만 가지고 2, 3, 4, 5회도까지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수학 공부했는지 대충 들어봤는데, 그러면 나의 수학 공부를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혹시 손 들어볼래? 고등학교 2학년 이과반 학생 5명이 관심을 보였다.
이 5명의 학생들과 일주일 동안 원우군의 오회독 공부법을 따라해보기로 했다. 총 105개의 문제를 오회독하는 것이 목표다. 학생들은 문제를 풀기 전 각각의 단원별로 문제 개수를 파악해 하루의 목표량을 정했다. 실험 시작 1일째,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일회독에 들어갔다. 일주일 동안 105개의 문제를 오회독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5개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결코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모두 부지런히 문제를 풀었다. 그런데 열심히 일회독을 하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난관이 하나 있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던 것이다. 1회독 때는 문제집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야 되니까 문제 양이 상당히 많아서 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시간 내에 다 모두 풀지 못하고 한 문제 좀 어려운 것들은 1시간까지도 고민하고 그 문제를 생각해서 계속 풀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조절에서 좀 많이 실패를 봤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당 15분의 리미트를 두었는데요. 제가 한 문제를 40분을 고민하든 2시간을 고민하든 이제 그것이 고민이 지속될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은 15분 안팎이고 이제 그 이후로 생각이 사라질수록 졸리기도 하고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한 문제당 15분의 시간을 두었고 그 시간이 넘어가면 그냥 틀렸다고 간주하고 넘어갔어요. 15분 리미트를 유지해서 풀면은 적어도 다음 문제 넘어갈 때 생각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집중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일회독의 주요 목적은 앞으로 자신이 반복해서 봐야 할 문제들을 선별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원우군의 방법대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15분의 제한 시간을 두었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갔다. 그러자 문제풀이에 점차 속도가 붙었다. 실험 시작 4일째, 5명의 학생 모두 2회독에 들어갔다. 2회독에서는 1회독에서 선별한 문제들만 푸는데 1회독에서 손도 대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이 고스란히 2회독으로 넘어오다 보니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훨씬 높아졌다. 과연 2회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학생들의 고민은 깊어졌다. 1회독 때는 풀 수 있는 문제 있어서 그나마 성취감 있어서 좌절 느껴도 넘어갈 수 있었는데 2회독부터는 제가 좌절 느꼈던 문제들만 모아놓은 거고 어려운 문제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 문제를 보려고 하니까 좀 아무래도 남은 건 어려운 문제인데 하고 제가 계속 못 풀어나가면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제가 선발했던 문제들 자체가 이제 제가 틀린 문제나 어려운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이제 난이도 자체에서 오는 어려움이 물론 있죠. 예를 들면 문제를 바로 이해하기보다는 좀 간략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좀 하위 개념을 끌어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식의 형태를 조금 변형시켜야만이 이제 풀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저에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간략화의 예를 들기 정말 좋은 문제가 바로 이 22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N차 부등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S1, S2, S3 이런 식으로 쭉쭉 구해서 일반식을 모두 구해버리고야 마는데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6차 부등식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8차 부등식의 개형은 이렇게 생겼죠. 실제로 S6의 값은 이 부분이 되고 S8의 값은 이 부분이 됩니다. 즉 S8 빼기 S6은 공통되는 부분을 제외한 이 부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짝수차 부등식의 개형을 생각하는 건 정말 쉬워서 이런 건 머릿속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조금만 생각하면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간략화하는 건 순열과 조합, 확률 문제에서 특히 활용도가 높다.
그냥 막 문제를 풀면은 잘못된 풀이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간략화를 해서 문제를 풀면은 문제가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문제를 좀 더 빠르고 쉽게 풀 수 있죠. 15번 문제는 등비수열 문제로서 이런 식으로 도형이 자주 이용되는 문제이죠. 이렇게 등비수열에서 도형이 이용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 문제에 적용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등비수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비 R과 초항 A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공비 R과 초항 A를 구하기 위해서 둘 다 중학교 개념이 이용되는데요. 먼저 공비 R을 구해봅시다. 정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의 각 점에서 그 대변에 수선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이 만나는 점이 무게중심이 됩니다. 이때 무게중심 공식에 의해서 이것이 2대1로 내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입니다. 이때 작은 원을 이 삼각형에 내접하게 그려보면은 이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의 비가 2대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비가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작은 원들의 반지름을 구해야 하는데요. 큰 원의 중심에서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게 선을 그었을 때 이것이 총 반지름이므로 길이가 2이고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 r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2-r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형이 이 점선에 의해 대칭이므로 이 길이가 r이고, 그리고 중요한 중학교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이 작은 원의 중심에서 이 원의 밖에서 접하는 선에 발을 그을 때 이 발이 수선의 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던 개념입니다. 여기에 작은 정사각형이 두 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길이가 r이므로 여기서 구했던 1을 여기 적용시켜서 이 길이가 1 플러스 r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삼각형을 추려보면은 이와 같은데요. 이때 또 피타고라스의 공식이 사용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입니다. 하위 개념을 사용하여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단원은 함수, 등비수열, 적분, 공간도형, 벡터 부분이다. 시계 변형을 예로 들기 위해서 삼각함수가 이용된 30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중점 M을 지나는 이 수직이 능선의 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며, 이때 이 1차 함수인 이 직선의 y절편인 ft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시계 변형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좌변의 양 분자 분모에 코사인 2t 더하기 1을 곱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시계 변형이 적용되었는데요. 실제로 이 두 값은 소거될 수 있어서 이 식의 값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지만 형태적으로 정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시계 변형을 이용하여 삼각함수, 미분과 적분에 적용하여 풀게 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고난도 문제일수록 이제 저희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이나 이제 식을 살짝 변형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식의 변형을 쉽게 할 수 있고 이제 하위 개념을 더 정확히 알아놓으면 이제 이런 고난도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실험 시작 6일째.
3, 4, 5회독으로 갈수록 가장 어려운 문제들만 남게 되지만 학생들은 원우군의 조언대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런 식으로 5회독까지 모두 마친 학생들은 처음과 달리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쉽게 포기하는 대신 끈기 있게 도전했다. 원우군의 5회독 공부법을 따라해본 것, 어떤 도움이 됐을까? 아무리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봐야 될까 하는 생각이 앞섰는데 직접 5회독을 하니까 정말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틀린 부분 항상 틀리니까 다시 한번 수학을 재정립할 수 있었고요. 이 문제집을 거의 외울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이 문제집 외에도 그 문제를 활용한 다른 문제에서도 또 침착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길러주는 학습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언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했던 것을 되돌아봤을 때 5회독까지 끝냈지만 한 달 뒤에 그 문제를 한번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집중력의 한계나 효율성에서 따져봤을 때 내가 7, 8회독까지 해도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렵다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싶을 경우에는 8회독까지 해도 되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또 조절을 해야겠죠. 원우군이 오랜만에 바닷가를 찾았다. 새로운 시작을 앞둘 때면 스스로 마음을 다잡기 위해 즐겨 찾던 곳이다.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 원우군은 자신의 꿈을 위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저는 고등학교 수능 공부를 하면서 꾸준함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에 이렇게 몰두해서 하는 것이 저를 완성시켰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꾸준함으로 제가 하고 싶은 생물학 연구에 매진해서 저 바다 너머에 있는 유수의 과학자들과 어깨를 겨루고 그리고 그를 넘어 생물학자의 정점에 서는 것이 제 꿈이에요. 오직 꾸준함을 무기로 수학 만문제 풀이에 도전한 박원우군. 그것은 결국 그의 오랜 꿈을 이루는데 중요한 발판이 됐다. 만일 공부라는 여정에 지름길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꾸준함으로 승부하는 길이 아닐까.